오케이. 아, 오케이인데. 오케이. 얘들아. 보자. 누리. 시우. 보자. 이름이. 어? 아, 지윤이 맞아. 지윤이. 지윤이. 그다음에. 자, 바로 한번 해볼게. 인수분해 혹시 질문이 남은 사람 있어요? 인수분해. 그럼 뭐 복소수부터 해줘? 뭘부터 해줄까? 복소수 위주로 해줘? 오케이. 그러면 복소수 내용 중에 몇 번까지였냐면 너네가 유형 6까지 했네. 많이 했네. 켤레복소수 성질까지. 그럼 일단 여기까지 중에서 질문이 있으면 받아서 내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 내용, 개념 노트에 적혀 있어야 되는 내용을 같이 얘기해 줄 테니까 이걸 한번 보세요. 자, 번호는 뭐 부교재든 주교재든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놓친 거 한번 해볼게. 들어와. 누가 지훈이야? 네? 없어? 없어? 그러면 시윤이요? 나이하고 시우요. 시우. 야, 이게 지윤이 왔지 좀 아까. 하민이만 빼고. 자, 받을게요 이제. 봅시다. 번호. 부교재. 부교재 145번. 145번이랍니다. 한번 부교재 같이 펴봐봐. 한꺼번에 같이 하자. 145 부교재 145. 아이, 이걸 놓쳤어? 가보자. 145번. 0이 아닌 두 실수야. 문제 꼼꼼히 읽으세요. 그리고 A 이제 B가 있는데 기호 약속이 나오면 얘들아 두 번 읽어. 기호 약속을 두 번 읽어. 읽는 방법도 얘기해 줄게. F의 A, B는 A-BI 분의 A 플러스 BI 이렇게 약속한 거야. 그러면 이걸 읽을 때 두 번 읽으라는 게 이게 뭔가라고 읽을 때 A, B라고 읽지 말고 앞에 거, 뒤에 거. 오케이? 그럼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I,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I.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읽는 거야. 그래 놓고 나면 F의 2, 1, F의 4, 2 뭐 이렇게 해가지고 꽤 많은가 봐요. 일단 수학에서는 이렇게 되게 여러 개 많은 건 다 사기다. 그러니까 규칙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지 말고 규칙성을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이 말이야 이게. 그럼 한번 규칙성을 찾기 위해서 요거 하나만 먼저 해보는 거야. 그럼 앞에 게 2이고 뒤에 게 1이니까 어떻게 쓰라는 얘기야? 불러볼래? 2 빼기 I 분의 2 플러스 I 이렇게 쓰라는 뜻이죠. 오케이? 하나만 더 써볼게요. F4, 2 그러면 4 빼기 2i 4 더하기 2i. 자, 근데 봐봐. 요 놈이 요걸 2로 묶어봐봐. 그러면 2 마이너스 i 위에는 2로 묶으면 얘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지워지고 나면? 그럼 선생님 똑같은데요? 의심스러웠어 규칙성 때문에. 하나 더 가볼게. 3 빼기 6하고 3이겠구나. 6 빼기 3i 6 더하기 3i인데 요건 3으로 묶어볼까요? 3으로 묶어보면 요렇게 되고 3으로 묶어보면 요렇게 되니까 이거 지워지고 나면 또 똑같지? 네. 그럼 결국은 이게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네. 몇 개일까? 개수 잘 세. 또 숫자 보고 헷갈리지 말고. 몇 개일까요? 2, 4, 6, 8에서 45를 읽어도 되는데 이게 좀 더 편하죠? 20개. 그러면 결국 얘가 몇 개? 20개. 따라서 2 빼기 I 분의 2 더하기 I 요거 20개인데
실수화를 해야겠지. 분모 분자 얼마 곱하면 실수화가 될까? 켤레 복소수. 오케이. 켤레 복소수 계산하면 분모 얼마 되죠? 이 정도 그냥 말할 수 있으면 돼. 말했네. 켤레 복소수는 그냥 이렇게 아예 기억해 버리세요. 제곱 더하기 제곱. 다 했을 거야. 제곱 더하기 제곱. 실수 같은 경우는 제곱 빼기 제곱인 거지만 요게 제곱되면서 마이너스가 붙어서 플러스가 될 테니까. 자, 그래서 분모 실수화 하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5분의 이렇게 되고, 분자에도 2 더하기 i가 들어갔을 거고 곱하기 20 이렇게 될 거고, 물론 얘는 약분돼서 4가 될 테니까 쓰시고, 요거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을까? 전개 한다고 생각해. 요거 제곱 하고 실수 부분 되는 것만 먼저, 항상 곱하기 계산할 때는 실수 부분이 되는 거 아예 한꺼번에. 예를 들면 2 플러스 i에 3 마이너스 2i 이렇게 나와 있으면 한 줄로 계산하는 거야. 어떻게? 요거 곱한 거 6, 요거 곱한 거 플러스 2,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이렇게. 그럼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요거 제곱한 게 4, 요거 제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니까 3. 그 다음에 2ab 꼴이니까 4i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쓰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얘는 규칙성으로 풀란 얘기이기 때문에 처음에 두세 개 정도를 쓴다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직접 계산하려고 다 따로 하지 말고 이게 이상하게 2배씩 나가는 걸로 보니까 또 3배씩, 4배씩 이렇게 된 게 요 규칙이죠. 괜찮죠 이거? 정리 한번 해보시고, 이게 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할만한 것 같아. 그래도 정리하시고 또 다른 문제 놓친 거 있으면 체크하세요. 계속 반복하지만 과제 못 해와가지고 질문 못하면 그게 제일 안 좋은 상태야.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 그래서 풀어와서 질문하는 건 여러 개가 돼도 괜찮은데, 못 해와서 질문 못하는 거. 물론 베스트는 풀어봤는데 다 잘 풀려요 그러면 제일 좋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하세요. 다른 것도 채점도 열심히 잘해왔어 보니까 좋아. 색연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뻑뻑 칠하면 돼요.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했는데 번호 6개 있으면 이렇게 한 번에 동그라미 6개 쳐지. 하려고 했는데 누구? 번호 그 부교재 155번 150 5번 5번. 이것도 같이 보세요. 요거를 만족하는, 이제 선생님 수업이 뭐 일주일에 한 번뿐이니까 이제 놓쳤을 수도 있고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긴 식 보자마자 이렇게 생긴 식을 내가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관계 관계식. 관계식 어떻게 써먹는다고? 문자를 지우거나 문자 하나로 고칠 때 쓴다. 그러니까 이 식을 보고 x든 y든 한쪽으로 문자를 통일해서 쓸 수 있다. 이게 관계식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야. 놓치지 마시고. 그래놓고 x 더하기 y i는 1 더하기 a i 분의 a 이렇게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문자 하나로 붙일 때 쓰는 거 맞는데, 일종의 여기서는 연립방정식처럼 쓰면 되겠다. 이거 실수화 할 수 있겠니? 분모 분자 얼마 곱하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i 이렇게 곱했다고 생각할게. 자, 아까 켤레복소수 곱할 때 결과 어떻게 된다는 것도 읽는 방법 얘기했죠? 제곱 더하기 제곱. 그러니까 1 더하기 a 제곱 분의 이렇게 곱한 게 a,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건 마이너스의 a 제곱의 i. 그러면 얘가 1 더하기 a 제곱분의 a 빼기 1 더하기 a 제곱분의 a 제곱 i 이렇게 쓴 거랑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복소수는 다 그냥 이거야. 니네가 무슨 문제를 만나든 이렇게 정리해 보려는 게 방향인 거야. 자, 그러면 결국은 x가 1 더하기 a 제곱분의 a에 해당되고,
y라는 놈은 마이너스가 붙고 1 더하기 a 제곱분의 a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이런 관계를 만족해요. 그러면 요거 2배 2x 여기서 그냥 한 문자로 a 쪽으로 다 통일하면 되겠네. 문자가 또 나와서 2x니까 1 더하기 a 제곱분의 2를 곱했으니까 2a 빼기 y는 그대로 요거. 근데 빼기가 여기 들어가 있어서 요 빼기 다음에 요 빼기는 요 빼기고요. y가 이게 들어가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야겠지. 이렇게. 자, 그렇게 쓰고 나면 희한한 결과가 생기죠. 그다음에 여기는 a로 묶으면 잠깐만 2배가 되고 는 1이죠 참. 미안하다. 자, 그래서 여기는 1 더하기 a 제곱분의 2a 더하기 a 제곱. 요게 이제 1이 된 거고. 그럼 이렇게 놓고 혹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곱했을 때 같다 사실 알죠? 이렇게. 그래서 1 더하기 a 제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2a 더하기 a 제곱하고. 그럼 이제 a 제곱은 사라지고 나면 a가 얼마가 되고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알고 싶은 거는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게 150 아까 몇 번이었지? 5번이었나? A 값만 구하면 되니까 여기서 끝. 니네 귀찮게 하고 싶으면 A 구하게 해놓은 다음에 X하고 Y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2분의 1 집어넣어서 다 계산 또 해야 되니까 귀찮지. 하지만 여기서는 A만 구하면 된다. 자, 지금 두 개를 했는데 기본적인 건 다 그래. 분모에 허수단이 남아있으면 실수화하는 작업은 수시로 해야 되고 그때 켤레복소수를 곱한다는 거. 근데 켤레복소수 곱한 거는 그냥 고민하지 말고 제곱 더하기 제곱 이렇게 해서 그냥 표시하면 됩니다. 좋아요. 정리하시고 또 혹시 놓친 문제 있으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156 이쪽에다 쓸게요. 이건 정리하시고. 네, 이번에 12월 달에 마지막 주, 셋째 주에 보게 되는데 학력평가는 복소수까지만 시험법입니다. 156번 실수 A, B가 있고 그 다음에 A하고도 1 더하기 I에 빼기 B에 하고도 1 마이너스 I 요거의 제곱은 마이너스 B. 이때 A제곱하고 B제곱 더하면 이제 너네가 문제를 볼 때 이렇게 너무 막 파고들어서 그런 것보다 좀 넓게 보세요. 문제를. 일단 요 놈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라고 여러분들은 알아두셔야 돼. 항상 어떻게? A 더하기 B가 있고. 이거 정리해볼게. 실수 부분만 모아. 그럼 요거 A 마이너스 B 여기까지가 실수 부분 맞고 AI하고 플러스 BI인데 그거를 I로 묶는다면 요렇게 될 거라는 건 알지. 그럼 질문한 사람이 한번 얘기해줘봐. 이걸 제곱해서 계산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이놈이 어떤 놈이야? Z야. 복소수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1 나왔어. 이거 무슨 뜻이야? 복소수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대. 그럼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뭐지? 당연히 허수단이 i죠. 그러니까 a-b 플러스 a 더하기 b의 i 얘가 i라고. 그러니까 여기 실수 부분은 0인 거고 허수 부분은 1. 이거 똑같은 거니까 a-b 실수 부분은 0이 된 거고 a 더하기 b는 1이 된 거죠. 요거 연립방정식 풀면 a, b 금방 구하지. 뭐 구해보면 되겠지만 a가 2분의 1 나올 것이고 b도 2분의 1 나오겠죠. 그럼 이제 a 제곱 더하기 b 제곱하면 바로 끝나. 그러니까 문제를 좀 이렇게 머리서 보라는 게 이거 제곱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짜증나는 생각 들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는 숫자를 생각해내면 끝나는 거지.
이것도 괜찮죠. 환희는 없었어? 네? 없었어? 아저 145번 145번 안 됐어. 155번 아 145번 불교도 145번 하나 여기서 145번. 아, 그거 하나 있었어? 오케이. 또 나머지도 빼놓지 말고 하세요. 자기만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들어보면 아, 이 생각을 왜 못했지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 감을 좀 키우시라고. 그래요? 지윤이 뭐 없었냐? 질문? 깔끔해? 오, 좀 더 풀어도 되겠다 그럼. C단계 한번 도전해볼 사람들 계속 얘기하세요. 이 중에 몇 명이 하고 있지 지금 C단계? 2명인가요? 아 근데 뭐 무리가 되는 정도라면 괜찮지만 할만해 하면 도전하세요. 그럼 다른 질문 이제 날이 없냐 혹시? 빼놓지 말고 번호만 그냥 부르면 돼. 같이 해볼 거야. 여기는 100 순서 관계없이 하세요. 161번 하나 더 갑시다. 아 이런 게 이제 문제다. 네. 이제 지난번에 아마 저기 예진아 쌤이 복소수의 기본 켤레 복소수까지의 내용들을 쭉 필기를 해주셨을 텐데 그거부터 머릿속에 넣으세요. 복소수는 계산하는 내용 자체가 주가 아니고 복소수 개념이 더 중요한 거야. 예를 들면 내가 하나 물어볼까? 이거 써주셨는지 모르겠다. 이걸 만족하는 복소수의 정체는 뭐죠? 실수 그런 거야. 근데 아는데 문제 풀 땐 적용 안 해, 니네가. 근데 만약에 이 내용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면 문제 풀 때 이걸 왜 써주는지 모르고 할 거기 때문에 좀 이따 한번 해볼게. 161번부터 할게. 복소수 Z가 A 더하기 B이래요. 근데 A하고 B가 0이 아닌, 이건 무슨 뜻이야? 이런 거 써줄 때 그냥 무슨 소설책 읽듯이 읽는 건 아니고 Z A 더하기 B가 이거 인정. 근데 요 말이 그럼 무슨 뜻인 거야? 이 Z에 대해서 뭘 얘기해 주는 거야? Z가 Z가 복소수 호수 둘 다 0이 아니니까 실수 부분도 살아 있고 허수 부분도 살아 있고, 그죠? 살아 있네. 이렇게. 오늘 살아 있어. 아니 오늘 컨디션 좋아. 네. 맞아. 하여튼 이거는 둘 다 0이 아니니까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둘 다 숫자 살아 있으니까 끝까지 기억하라는 거야. 뒤에 가 보면 이제 죽는 경우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오는 걸 다 가려내야 돼요. 어쨌든 자 이렇게 돼 있고 기억합니다. 아 여기 써 있다. Z 제곱 더하기 Z가 실수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까 얘기한 건데. 그러면 이걸 보고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옳고 그름을 찾아야 돼. 자, 여러분들 기억 봐봐. 보자마자 알겠어, 모르겠어? 보자마자 그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그럼 뭐라고 써 있어야 돼? 실수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Z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복소수가 실수면 이거의 켤레 복소수 똑같죠? 얘가 실수면 얘의 켤레, 그러니까 얘하고 얘 켤레 복소수하고 똑같다 야. 실수란 말이 자기랑 자기 켤레 복소수가 똑같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항시켜 볼게. Z 제곱 빼기 이거 잘 봐야 돼. 여기 이렇게 정리하는 거 많이 연습할 거야. 플러스 Z 마이너스 Z 켤레는 되나요 안 되나요? 그죠? 되죠? 그러면 요거를 인수분해처럼 Z 마이너스 Z 켤레에 Z 더하기 Z 켤레 가능? 오케이. Z 마이너스 Z 켤레 이렇게 돼요. 혹시 이 두 개 중에 공통인수 있어 없어? 있죠. 있죠. Z 빼기 Z 켤레가. 그러면 Z 더하기 Z 켤레 더하기 1은 0 여기까지 된단 말이야. 맞아요. 자 그러면 Z 빼기 Z 켤레가 0이거나 또는 Z 더하기 Z 켤레 더하기 1이 0이거나 이렇죠? 그럼 봐봐. 얘가 0이라면 Z는
Z 켤레 요렇게 된다고. 얘는 Z 더하기 Z 켤레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잊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였냐면 얘랑 얘랑 같다는 건 Z가 뭐라는 거라고? 얘랑 얘랑 똑같다면 Z는 실수. 근데 Z를 봤더니 A도 살아있고 B도 살아있어. 실수야 아니야? 아니죠.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거지. 따라서 곱해서 0이 나오려면 얘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니은번까지 간 거야. 그래서 Z 더하기 Z 켤레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요렇게 알아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떤 덩어리도 괜찮아. 우리 교재에 있어서 덩어리가 실수라면 그 문제는 어떻게 다루는 거냐. 얘랑 얘 켤레 복소수는 같다는 내용으로 푸는 거다. 알고 있는데도 안 쓴다는 게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익숙하지 않다면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문제가 어려웠어요. 자, 어쨌든 Z가 실수니까 Z 켤레도 실수가 된 데서 기억은 이미 거짓. 니은 마이너스 1. 그렇죠? 자, 이제 디귿을 해볼 텐데 디귿이 뭐냐면 Z하고 Z 켤레를 곱했을 때 4분의 1보다 작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요거는 할 수 없어요. Z가 A 플러스 BI를 이용하는 거야. 막 베껴 쓰지 말고 본 다음에 써.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죠, 이거. 근데 여기 와서 아까 니은에서 Z 더하기 Z 켤레가 마이너스 1이었으므로 A 더하기 BI하고 A 마이너스 BI 요걸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하는 걸로부터 BI가 죽죠. 그러니까 2A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게 확실한 거예요. 따라서 저 Z라는 복소수가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요렇게 된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럼 마지막 Z하고 Z 켤레를 곱하라는 거야. 아까 자기랑 자기 켤레 복소수 곱하면 어떻게 구해? 제곱 더하기 제곱 4분의 1 더하기 제곱 B제곱이죠. 그러면 또 이 말이 사용되죠. B가 0이 아니라면 제곱했을 때 무조건 어떤 숫자가 되겠어? 마이너스. 아니지. 플러스. B가 어떤 숫자든 간에 0만 아니면 제곱했을 때는 자연수. 플러스 값이 되죠. 네. 그럼 4분의 1에다 플러스를 더했다면 4분의 1보다 크겠지? 근데 여기 작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이렇게. 그래서 요 내용까지. 자, 이게 조금 어려운 이유는 니은을 이용해서 디귿을 해결하는 이 문제가 니네 이제 고3까지 가게 되면 이제 모의고사 풀 때 기억, 니은, 디귿, 옳고 그름 찾기 문제를 반드시 만나게 되는데 따로따로 참거지 따지는 건 할만해. 근데 그런 게 어려운 거야. 니은이 참인 걸 알아. 근데 그 니은을 가지고 디귿을 풀어야 된다. 이런 게 조금 어려운 참거지 문제인데 약간 그런 경향이. 자, 정리해 두시고 아마 이런 문제는 답은 맞췄어도 정확히 정리가 돼서 맞추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보셔야 돼. 아까 하려다 못한 거 또 있어요? 본 교재는 질문이 없네. 요 대단한데? 본 교재 질문이 없으면 제법 잘 하고 있는 중. 그러면 누가 노트 필기 좀 열심히 해놓은 사람, 지난번 것까지 정리해둔 사람, 수요일 날 그 한 것까지 내가 어디까지 정확히 했는지 내용 정리가 어디까지 했는지 몰라서 중복하지 않게. 이따 꺼졌어요? 응? 이따 꺼졌어요? 껐어요. 추워요? 근데 에어컨 나온 거 같은데. 그래? 그래? 아니 꺼졌어. 이게 이제 바람이 환기 바람이. 그럼 켜줄게 지금. 자, 어디까지 갔나 볼게요. 어이구 여기까지 중요한 거 다 적어줬어. 그다음에 켤레복수 성질도 써줬고 다 했네.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만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자, 정말 없어. 후회하지 말고 지나가 버리면 또 놓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내용은 다 돼 있는데 문제가 안 풀린 게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몇 문제만 더 해볼게요. 유형 6까지 했네.
그러면 거기 224나 225도 다 된 거야? 그거 안 해줘도 돼? 아, 네네. 오케이. 좋아. 그러면 226부터 켤레 복소수의 계산 내용부터 조금 진행할 텐데 한번 볼게요. 오늘 내용 중에 학교 시험 문제가 많아요. 난 조금만 나갈까요? 많이 못 나가고. 그래서 조금 찬찬히 볼게. 잘 듣고. 자, 유형 7번 있습니다. 226번을 한번 풀어볼 텐데 이건 여러분 그냥 대답해 주면서 해도 되고 선생님 이 정도 계산 나 할 줄 알아요 하는 사람은 나랑 같은 속도로 풀어내요. 자유롭게 하는데 조금 아직 정리가 덜 된 사람은 한번 보는 게 무리하니까. 요렇게 돼 있어. 그래 놓고 나서 여기 뭘 물어봤냐면 Z1 복소수 그의 역수 Z분의 1 더하기 Z2의 켤레 분의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계산하는 거니까 그냥 옮겨 쓰면 돼요. 요거는 1 마이너스 I 분의 1. 요거는 3분의 1 플러스 I 분의 1. 혹시 요거 바로 바꿨을 때 어떻게 바꿨으면 될지 보이니? 요거를 이게 제일 쉬운 거는 얘의 역수이니까 요거 역수로 쓴 결과가 되는 거고, 조금 불편한 사람은 이렇게 분모 분자 전부 다 분수 써서 안쪽에 들어있는 게 분모로 가고 바깥쪽 곱한 게 분자로 가는 식으로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한 줄만 더 쓸게. 1 마이너스 i분의 1하고 1 플러스 i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그냥 얘의 역수 이렇게 읽어도 되고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서로 켤레 복소수 관계니까 통분하는 순간 분모가 실수화가 딱 돼버리지. 간단하죠? 그러면 둘이 곱하는 순간 결과 얼마? 계속 기억해. 제곱 더하기 2분의 제곱 2분의 2분의, 그죠? 이걸 이제 이해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제곱 더하기 요거 숫자 1이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 2 이렇게 쓰는 걸 연습을 그냥 해놔. 자, 그러면 통분했으니까 요거에다가 요걸 곱해서 통분한 결과이고요. 여기에다가 이게 곱해진 통분 결과입니다. 어려울 거 없죠? 중력계 2분의 4 마이너스 2i 2 마이너스 i 이렇게 뭐 계산 끝나는 거. 이런 이제 단순 계산은 여러분이 틀리지 않게 그냥 연습해서 숙달만 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아니야. 선생님 저거 켤레 복소수인데 아, 진짜? Z2가 어어어 미쳤네. 미친놈이네. 어이 미안해. 아니 충분히 돼 있었네 아예. 아 나 참. 미안합니다. 1 마이너스 i분의 4가 됐네요. 이제 그래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실수화까지. 그래서 이게 2분의 이렇게 4 지어지면 2에 1 플러스 4 이만큼이 되는 거고요. 계산 큰 문제 없을 걸로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유형 8번부터가 학교 시험 유형에 들어가는데, 물론 학교 시험 유형이라고 이제 어렵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주 내는 유형인데 한번 계산을 해볼 거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 얘기를 해줄게요. 사실 여기 있는 문제가 지금 쉽지 않아 얘들아. 쉽지 않은데 선생님이 이렇게 만약에 어떤 설명해주고 풀어준 걸 보고 아 저런 식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있구나라고 느껴야 되는 게, 사람마다 계산 과정이 틀릴 수 있는데 똑같은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도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도착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지만 계산 과정이 너무 복잡하게 풀거나 했을 때 선생님 풀이 과정 참고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니네가 228번 내가 풀어줄 테니까 229번 풀어. 이게 안 되는 유형들이야. 다 따로따로 한 문제씩 있어 여기가. 그래서 내가 소개해 줄게. 228 엄청 자주 나오는. 너네 이제 2차 함수 정도까지 배운 다음에 주변 학교 중에서 그
그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한번 테스트 해볼 거예요. 처음부터 이만큼을 너네들이 공부하고 시험 볼 때 시간 안에 푸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도 좀 느껴지게 한번 하고, 기본기 잘 배워두셔야 돼. 자, 알파가 이렇게, 베타가 지난번에 저 다른 반에서 알파, 베타, 감마 이거 쓰는 거 할 줄 아니 그랬더니 다 안 돼. 이거 뭐라고 읽어? 알파. 베타는 어떻게 쓰냐? 오, 그렇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쓰죠. 근데 베타를 꼭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베타. 요거는 감마. 오, 잘하네. 그리스 문자. 근데 이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한 전설 얘기했다가 분위기가 썰렁해가지고 안 하려고요. 나중에 해줄게. 자, 여기서 알고 싶은 거. 그때 반응이 어땠는지 알아? 내가 얘기했더니 아하, 애들이 이랬어. 알려주세요. 싫어, 안 돼.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아. 기회되면 하자. 자, 요 문제예요. 근데 느낌이 오나? 이거 가지고 이거 구하고 싶은데 얘를 안다면 사실은 알파 켤레도 알고 있는 거고 베타 켤레도 내가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은 맞는데, 이걸 계산하는데 이걸 다 대입해서 계산할 거냐? 그건 아니겠지. 우리가 지난 주까지 해서 인수분해 배웠어요. 항이 4개짜리 보통 어떻게 둘둘 묶어보든가 셋 하나 묶어보든가. 그럼 둘둘 묶어볼 텐데 각 전체는 없지만 2개씩 공통이 있느냐, 2개씩 공통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이거 2개 공통이 있니? 알파요? 네. 그러면 알파 켤레 더하기 베타 켤레 이렇게 묶는 인수분해 가능하고, 여기 뭐가 공통이고? 베타가 공통이고. 그럼 알파 켤레 더하기 베타 켤레가 또 공통이 있나요? 원래 4개짜리면 2개 한 다음에 다시 공통이 생기니까 이게 공통인 거지. 그러면 또 이렇게 되는 거지. 혹시 여기서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 켤레복수 성질을 배운 사람들 이해됨?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여기다 다 넣고 계산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만 빨리 정리해 놓으면 당연히 켤레복소수는 뭔지 아니까 이렇게 되겠다. 자, 바로 불러가. 답. 켤레복소수야 2 좋죠. 2 제곱 더하기 제곱. 그래서 얘는 이제 자주 내는데 우리가 점수 따기 좋은 거지. 얘를 봤을 때 직접 대입하는 건 아니고 인수분해 형태를 띄면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잘 알아두시기 바람. 환희야, 컨디션 좋았는데 갑자기. 네. 자, 229번 별표 하나 쳐두실까요? 자, 229번 같은 문제. 또 아예 나온 김에 얘기하면 내가 2개를 연속 풀어줄게. 이렇게 공부하는 게 더 좋아. 229번 하고 저 뒤에 가서 263번 7단계예요. 263번 여기를 같이 연결해서 한번 공부한다고 생각해. 내가 한번 해볼게. 니네가 제일 처음 만났을 때 경험이 없다면 제일 힘들어할 문제. 예를 들면 내가 229번 주고 너네한테 2분 줄 테니까 한번 답 써볼래? 라고 했을 때 이 중에 절반은 못 풀 수도 있어요. 해볼까? 2분 줘볼게. 229번 2분 줘볼게. 한번 도전. 괜찮아. 틀리고 맞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기가 한번 도전해보고 딱 나와요! 그럼 제일 좋은 거고, 만약에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둬 라고 얘기할 거야. 나 문제만 써놓을게. 229번
어이없겠지만 저거 사용법을 아는 사람은 지금 벌써 답 쓰고 있어. 처음이니까 한번 시간 들여서 해보세요. 아니 나와버렸어. 아니요. 아직 생각 중. 힌트도 단순한데 어느 방향으로 접근하는지 잠깐씩 볼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풀어. 아니, 괜찮아. 뭐 어느 쪽 도전하는 게 내가 보니까 그 힌트, 그 지금 밑줄 친 힌트를 어떻게 써먹는지 잘 몰라. 너를 못해서. 오늘 이후에는 한번 도전해 보시면 돼요.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갈 수가 없네. 못 가겠다. 오, 제법인데? 넉도 그러나 아직 조금 모자라네요. 점점 갈수록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힌트를 받고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를 잘 안 되겠다. 너무 오래 걸리겠다. 오케이. 그럼 한번 보고 아까 연결했던 그 문제를 다시 도전해보는 식으로 갈까? 왜 아까 내가 금방 이걸 보고 사용법을 아는 사람은 벌써 아까 답 쓸 시간이 된다고 하는지 얘기를 해줄게요. 좀 익숙한 사람은 암산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부터 소개할게. 이렇게 생긴 힌트가 나왔을 때 얘네들을 보통 어떻게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많은지 얘기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이거야. 어떤 복소수 두 개 곱해서 숫자가 된다 라는 힌트야. 그러니까 얘가 알파 켤레는 2분의 1인 거고 베타 켤레는 2분의 1인데 이놈들 이렇게 주어진 힌트들을 보통 어떻게 써먹느냐. 나중에 요 부분은 필기해도 괜찮은 거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갖다가 예를 들면 알파로 나눠봐. 그럼 좌변은 뭐가 되겠니? 알파 켤레만 남고 여기는 2알파분의 1 이렇게 되지. 이렇게 역수 형태를 사용하는 거야. 반대로 필요에 따라서는 양변을 알파 켤레로 나눠서 알파는 2알파 켤레분의 1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 거야. 그래서 요걸 기억해 두시고 이제 실전 문제를 풀어볼게요. 물론 나는 어떻게 풀 거냐면 양변에 2를 곱해서 2알파 켤레는 1 2베타 켤레는 1 이렇게 놓고 나는데 여기 문제 중에 이거 막 전개하거나 이거 전개하는 사람이 아까 있었는데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역수 보이지? 이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그 양변을 알파 켤레로 나누면 이거 뭐가 되겠니? 알파 켤레로 나누면 알파로 나누면 2 알파 켤레는 알파분의 1 열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죠. 2 베타 켤레는 베타분의 1 이렇게 바꿔 쓰는 거야. 그렇지? 암산되잖아 이제 이렇게 되면.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이 알파분의 1 대신에 2 알파 켤레를 쓰는 거죠. 이렇게 알면 쉬워요. 그 다음에 베타분의 1이라고 써있는 자리에다가 2 베타 켤레라고 바꿔 쓰고 나면 요놈 2는 묶여가지고 나가게 되고 알파 켤레 더하기 베타 켤레를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거 얼마라고 알려줬어? 4라고 알려줬어. 이렇게 쓰면 돼.
자, 그래서 저쪽 힌트를 잘 이용하면 이 얘를 막 전개해가지고 다 막 이렇게 풀어서 쓰지 않고 주어진 힌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모양이 보통 주어지니까 이 역수 형태로 바뀌어서 정리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두시면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자, 필요한 사람은 여기 노란 글씨 쪽 잘 한번 정리해 두시고 정리가 다 되면 한번 바로 도전 들어가 볼게. 아까 시켰던 263번을 잘 도전해 보세요. 이것도 또 쉽지 않아. 이 정도면 학교 시험에서도 중상난이에요. 이 책의 시단계가 그렇게 쉬운 문제 아니기 때문에 263번 한번 도전해 보십니다. 그것도 보면 곱했을 때 얼마가 된다 뭐 이런 힌트들이 있으니까 얘를 잘 사용해. C단계에 있는 건 이렇게 단순한 정도가 아니야. 한 번 더 꼬는 문제니까 일단 도전하세요. 나도 문제 써놓을게. 쉽지 않습니다. 꼼꼼히 주시고 요렇게 저렇게 마치 장난감 갖고 놀듯이 요렇게 바꾸고 저렇게 조립해보고 해. 그게 힌트예요. 벌써 나와버리고? 이야, 너무 좋은데? 어디 한번 연영 과정을 잠깐 볼까? 오, 딱 보니까 암산으로 될 정도 됐어? 감 좋다. 좋아. 괜찮아. 조금 덜 풀려도 대신 도전하시고 푸는 방법이 한 종류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일단 결과 잘 내보시고 각자 생각을 해보면 자꾸 도미노 쓰러지는 것만 생각나는 거 아니야?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한번 다는 못 가도 중간까지는 한번 가봅시다. 이건 또 풀이 과정을 하면 뭐 2줄 이렇게만 쓰면 되는데 그 중간 과정이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서 맞아버렸어 예린이? 네. 오케이 좋습니다. 아직 내가 풀이 과정은 멀어서 잘 안 보이긴 한데 잘 그래도 이 시간 안에 해냈으면 잘 사용한 것 같아요. 이 두 문제는 꼭 집에 가서 선생님이랑 풀었지만 자기 손으로 꼭 한번 다시 써보세요. 들은 다음에. 자, 한번 그러면 같이 도전해 보도록 하죠. 오케이. 일단 뭐 사람마다 다른데 그냥 내 식대로 할게. 일단 이 힌트는 아까 어떤 식으로 역수처럼 뭘 나눠가지고 역수관계처럼 생각하면 되는데 난 그냥 문제 보이니까 이게 보이길래 얘를 갖다 양변을 베타 켤레로 나눠버리면 요것처럼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건 결과가 여기가 알파랑 똑같으니까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구하는 문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구하기 위해서 이 힌트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 요거 알파를 아까처럼 베타분의 1 집어넣고 정리해도 좋지만 나는 그냥 조금 생각할 때 이렇게 해봤어. 얘를 봤을 때 얘랑 베타 켤레분의 1이랑 똑같다면 얘 켤레 복소수가 알파 켤레가 되고 얘 켤레 복소수는 뭐가 되죠? 베타분의 1 되죠. 실수는 켤레 복소수랑 관계없어. 얘 켤레 복소수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파 켤레가 이렇게 되고 반대로 생각하면 요거 역수를 해주면 알파 켤레분의 1은 요거 역수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것도 보일 거야. 그러니까 문제 중에 있는 이 알파 켤레분의 1이 뭐랑 똑같은 거야? 베타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힌트가 사실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3i예요 이렇게 알려졌던 거고 나는 그거 제곱하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어떻게 써먹냐에 따라서 이제 주어진 힌트들이 내가 문제 풀 때 사용할 수 있는 힌트 모양으로 조금 바뀌는 게 그게 이제 포인트죠. 처음엔 생각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억해. 저렇게 곱해서 상수 나오는 놈들은 뭘로 나눠가지고 역수 형태 이 내용들을 처리하는 게 이 문제의 큰 목표다 이거야. 자, 그래서 이 두 문제 정도밖에 안 되지만 요거는 꼭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케이. 지워도 될까요? 네. 필요한 사람은 뭐 시간 없으면 찍어두시든가. 대신 요 두 문제는 꼭 연습하세요. 지금 한 문제를 내가 출제를 고르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생긴 거 낼까 말까? 내가 일단 한 문제 가르쳐줬지? 1차식 나눗셈과 2차식 나눗셈 한 다음에 이 둘이 곱한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는 거 기억나냐? 안 나냐? 나냐? 이거 낸다고 내가 얘기했고 집어넣었어 실제로. 125번 문제요. 네? 문제가 몇 개예요? 아니 각 수학에 125번 문제. 이제 넘겨보면 알 거야. 어? 오른쪽에 있는 거? 그거요? 숫자만 여기서 뭐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그거만 밖에 없고 동일한 문제 냈으니까 체크해 두시고. 그러면 이제 다음 혹시나 집에 가서 다시 해볼라 했더니 안 되면 예진아 쌤한테 선생님 125번 한 번만 더 풀어주면 안 돼요? 그래봐. 좋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럼 한 종류를 더 해볼게. 230번은 한번 너네들이 나 그냥 뭐 시간 안 될 텐데 대답을 한번 해줘 볼래? 아이디어 내보라고. z제곱이 4-3i입니다. 그러면 z하고 z켤레를 곱하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거 z를 a 더하기 bi라고 놓은 다음에 z켤레는 a-bi인 거고 그러면 이제 z제곱이니까 a 더하기 bi를 제곱한 거하고 4-3i가 똑같으니까 얘를 전개하면 a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에 2abi가 4-3i가 되므로 이게 4고 이게 3,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놓고 풀고 싶은 생각도 들 거야. 그치? 근데 니네 생각해보면 이거 연립관계식 푸는 게 만만치가 않죠. 그럼 다르게 생각해볼게.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보다는 뭐 어떻게든 뭐 한다고 그러는데 시간이 다 가버리니까요.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까? 그런 얘기지. 모양을 잘 보시면 되죠. 그러면 z제곱이 얘면 z켤레 제곱은 얼마일까요? 4 더하기 3i라는 건 알겠니? 어떤 복소수의 그거의 켤레 복소수니까. 그러니까 켤레 복소수 성질 배웠으면 z제곱의 켤레를 한 거나 z켤레에다가 제곱한 거나 같다는 걸 노트에 필기해 놨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 켤레 복소수는 4 더하기 3i가 되겠지요.
그러면 Z제곱하고 Z 켤레 제곱을 하면 얼마가 되죠? 둘이 곱하면 25가 되겠죠? 제곱 더하기 제곱. 그럼 얘가 Z하고 Z 켤레를 전체 제곱한 걸로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면 Z하고 Z 켤레를 곱하면 5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5가 되거나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Z하고 Z 켤레를 곱했을 때 얘 요 두 개가 남았는데 선택을 해야 돼. 너네는 뭘 기준으로 선택할까?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야. 5야 마이너스 5야? 선생님 보기에 1, 2, 3, 4, 5밖에 없는데요? 말고 만약에 주간식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만 적어야 되는데 어떤 걸 적은 게 맞을까요? 물론 보기 보면 알겠지만 이거죠. 왜? 이건 왜 안 되냐까지 공부하는 게 좋은 거야. 이게 왜 안 될까요? 생각해내. 애들 갖고 있는 거 노트 다 한 번씩 공부하고 외워왔을 거 아니야? 제곱 플러스 제곱인데. 그렇지! 무슨 얘기냐면 Z하고 Z 켤레를 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꼴로 나온단 말이야. 절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되니까. 됐어요? 단순하고 계산도 별로 없어. 하지만 처음에 생각할 때 무조건 대입해서 푸는 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좋다. 그렇죠. 하나만 또 갈게요. 232번. 복소수 알파하고 베타가 있는데 자꾸 생각해야 돼. 알파하고 알파 켤레는 같고 베타 켤레는 마이너스 베타와 같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4 빼기 5i입니다. 그럼 베타분의 20 알파가 얼마지? 이렇게 문제 됐어요. 자, 이것도 역시 너무 간단합니다. 배운 대로 잘 생각하셔야 돼. 배운 거 갖고만 얘기할 거야, 아니네. 이걸 보고 느껴지는 바가 뭔가요? 네, 알파는 실수. 실수. 그게 공부한 거야. 그거 공부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랑 자기 켤레 복소수가 똑같지. 그럼 자기랑 자기 켤레 복소수가 부호만 반대로 써진대. 이건 무슨 뜻인 거야? 베타는 실수. 순어수요. 3i의 켤레 복소수가 마이너스 3i니까. 맞지? 이게 순어수라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4 마이너스 5i인데 알파는 실수이고 베타가 순어수니까 알파는 얼마가 되고 4가 되는 거고 베타가 마이너스 5i라고 쓰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 힌트가 없으면 얘를 뭐 a 플러스 bi, c 플러스 di 이렇게 놓고 대입해서는 또 복잡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특성을 이해하는 건데 자꾸 그렇게 이 뜻이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게 실수고 요게 순호수니까 그냥 이가 실수고 이게 순호수니까 이렇게 된 거랑 똑같다는 거지. 자, 그래서 알파 베타가 주어졌다면 이제 대입해서 계산만 하시면 돼. 마이너스 5i 20 곱하기 4. 물론 요건 약분 될 텐데. 요때 요거 실수화까지 해야죠. 이때 뭘 곱하면 돼요? 그냥 i만 한번 더 곱하면 되죠.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1분의 안 썼고 16i 요렇게 정리되면 돼요. 두 문제 다 간단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막상 수학과처럼 1분 시간 줄게 30초 한번 줘볼게 했을 때 바로바로 떠오르느냐를 생각해보면 내용 정리 잘 해주셔야 돼. 오케이. 그래도 잘 따라오네? 오케이, 다행이야. 그럼 조금 쉬었다가 요 뒤에 있는 문제 중에서 또 조금 중요한 문제 설명할게요.